안녕하세요. 전자전기 컴퓨터과학과 강경룡입니다. 한국 유학생활 쉬운 것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우선 오늘 핵심 키워드인 학생 성공이 무엇인가인데요. 앞서 강연하셨던 분들이 학생 성공은 꿈이 꿈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 정의 내린 후 그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아가는 것, 이렇게 훌륭하신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대학생을 이렇게 훌륭하게 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은 4년 전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시기인데요. 저희 처음 한국행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으로 나갔던지라 모든 게 서툴고 낯설었습니다. 비행기를 내려서 제 짐을 찾지 못해 40분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겨우겨우 찾아서 수원으로 왔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수원버스 터미널에서부터가 문제였죠. 저희 형과 같이 왔었고 짐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택시 2대를 불렀습니다. 형이 앞차에 타고 제가 뒷차에 타서 앞차 따라가 주세요 하고 출발을 했죠. 근데 운이 안 좋게도 앞차가 유턴을 하면서 놓쳐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성균관대 후문을 알고 있어서 거기까지 도착하긴 했는데 형을 어떻게 찾겠어요. 한국 핸드폰도 없고 국제전화도 안 통하고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외국에 처음 와본 것이었고 말도 버벅거리면서 잘 못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길까지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헤매고 있고 밤 11시까지 되다 보니 기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외국인 학생 한 명이 길 잃었다고 신고를 해주셨고, 마침 형이 저를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한국에 온 첫날부터 경찰서로 갔죠. 첫날부터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번 궁지에 몰려본 경험 때문인지 말문이 열렸고 그 다음부터 한국어가 술술 잘 나왔어요. 고난을 한 번 겪고 나면 다음부터는 침착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일들을 겪고 저는 며칠 후에 본격적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수업 외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조차 파악이 안 되는 그때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둘러보는 사이에 로프와 텐트를 쳐놓고 모집하는 동아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건 뭐지? 캠핑 동아리인가 하고 고민하다 지원을 하게 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캠핑 동아리가 아니라 산악부였던 거예요. 산악부 이름 멋지지 않나요? 등산하고 산 타는 동아리 괜찮은 것 같아서 처음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 서울로 갔는데, 또 알고 보니 등산뿐만 아니라 암벽 등반, 클라이밍까지 하는 산악부 동아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미로 반 끌려서 반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던 학기 동안에는 선배님들과 만나고 활동을 하면서 한국 문화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건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제가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고 얻어가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마음이 죽으면 몸도 같이 죽는다라는 말인데요. 선배님과 같이 4명이서 도봉산으로 산행을 하게 되었는데 시기는 초겨울이었고 산에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었는지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어찌어찌 등반 하다 보니 산 중턱까지 오르게 되었고, 추워서였는지 아니면 체력이 다해서인지 손과 발은 이미 덜덜 떨리고 있었고, 이판 사판의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니 손발이 떨리지만 힘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솟아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바로 마음이 죽으면 몸도 같이 죽는다라는 말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더는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먹었으면 더는 올라가지 못했을 거고 울음도 같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산악부 활동을 하면서 얻는 것이 성취감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동아리 활동을 해보시는 것이 원만한 대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추억할 일도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에도 참여를 했는데 그 활동은 바로 사회봉사 활동입니다. 저는 해와치아봉사단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온 첫날부터 만났던 순경 옷을 입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치안봉사단에서는 민간 순찰대와 같이 주민지역 순찰, 공공장소 불법 촬영 단속 등 활동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캠퍼스 생활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로 복수 전공하는 것과 교환학생으로 해외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도 2학년 때 복수 전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결국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조금 힘들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성취감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복수 전공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 저는 외국인 학생이 뭔 교환학생으로 가라는 생각을 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알아봤는데 유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복전도 그렇고 교환학생도 그렇고 내가 해보지도 않고 남을 가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 되실 텐데, 복수 전공도 그렇고 교환학생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대인관계와 요령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자면, 저는 일단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부딪혀 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한마디에서 두마디, 세마디로 늘어나게 되고 언제부터인가 그들도 저를 한국 사람처럼 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삶과 같이 빠져서 살아가게 되고 한국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 유학 생활이 혼자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실은 세상 어디서나 다 같다고 봅니다. 실제로 유학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외향적인 것처럼 보여도 4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많이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에 말도 별로 없고 대인관계에 대해 많이 피곤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른 것은 몰라도 유학 생활에 우울하거나 힘들 때 친구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처음에 저도 게임과 영화 등으로 여가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대화라는 커뮤니케이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재밌게 느껴지고 좋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얘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고 도움되는 지혜는 제 걸로도 만들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학생으로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데는 언어가 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어나 영어를 못한다고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게 되면 한 걸음만큼 거리를 앞으로 나아가신 거고 두 걸음, 세 걸음으로 열심히 나아가다 보면 이미 출발점과 많은 거리를 두고 있겠죠? 이것이 바로 진보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비록 유학생으로서 졸업 조건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집안 사정이나 학업 성취도가 졸업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긴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정규 학기 내로 순조롭게 졸업을 마칠 수 있다면 학생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표를 하고 계신다면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체력을 기르고 열심히 하다 보면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또 열심히 살다 보면 찾아주는 사람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하고 있는 고민 또한 의미 있는 고민이고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해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해라. 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제가 생각한 학생 성공이란 한국 생활을 하는데 쉬운 것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면서 순조롭게 졸업을 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연을 마치겠습니다.